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이태준 선생님의 돌다리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기출문제 좀 풀어보신 분들은 2012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21년도죠. 21년도 EBS에도 나오기도 했고, 1학년 교과서에도 여러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이 본다면 학교 내신으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이태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인회라는 이제 단체가 있어요. 좀 더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순수문학이라는 얘기와 참여문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인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순수문학 지향의 작가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 법한 작가 중에서는 이호석 선생님, 메밀꽃 무렵을 쓴 그분이 이제 구인회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학 경향을 보이다가 특이하게 이제 해방 이후에 북으로 이제 넘어가서 문학 활동을 하다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작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줄거리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볼 때 갈등 구조에 주목하면서 글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제의식이 조금 잘 나오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어떤 세계관, 대립되는 의지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소설들이 보면은 이 대립이 선악에 기반한 대립인 경우들이 조금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갈등들이 꼭 선악에 기반한 갈등인가? 아니면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갈등인가?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주된 갈등이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버지와 근대적 사고관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에만 주목해가지고 본다면 사실 선악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각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전체 줄거리 초반부에서는 이제 창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창섭의 여동생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창섭의 여동생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의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맹장염을 오진을 해가지고, 오진이라는 말은 이제 진료를 잘못 받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단순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이가 죽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당연히 근대적 가치관에 기반한 서양 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소설 초반부에 보면 아버지는 창섭에게 농업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집안의 가업인 농사일을 이어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창섭은 아버지의 얘기는 사실 완벽하게 무시를 하고 의전에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창섭이 의전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의사로서 큰 부를 이루겠다라는 심정에 기반할까요? 예, 그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어떤 죽은 누이에 대한 오빠로서의 죄책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어떨 보면 오빠가 죽인 건 아니지만 가족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든 자책과 죄책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개원을 하게 되고 병원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기존의 병원이 너무 좁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큰 건물이 나오게 됐고, 소설이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방공이나 방어와 관련한 시설물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방공과 방화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 서양식 양옥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약간의 자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창섭이란 인물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청해야 되고, 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논이나 밭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지극히 누구의 입장이야? 자, 여러분들이 창섭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창섭을 악인이라고 볼 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농사를 지어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소설 전체를 보면 아버지가 돌다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천자를 끼고 서당을 다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천자를 끼고 서당을 다녔다는 얘기는 천자문을 배웠다는 거죠. 천자문은 누가 봐도 근대적 가치관에 기반을 해 있냐? 전근대적 가치관에 기반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전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공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고, 이 돌다리를 통해 가지고 창섭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겠죠. 그래서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는 아내를 맞이하기도 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무덤에 앞에 놓을 커다란 돌을, 돌다리를 통해서 운반을 하기도 했고, 이런 삶의 공간을 아들은 지금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러 온 셈인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아왔던 공간,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농가 밭, 이런 것들은 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땅을 팔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과연 악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다리의 세계는 아들은 아들대로의 이유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이유가 있고, 서로 조금은 물러서기 어려운 행위 동기가 있고, 두 개의 다른 의지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상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갈등 구조를 약간 확장시켜서 아버지가 근대적 가치관과의 갈등을 맺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실제로 2012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의 보기 문제를 보면은 자아가 세계에 대해서 자아의 완고한 성격을 유지한다라는 선택지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땅이라는 대상을 굳이 따지면 돈으로 바꿔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다 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아버지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장소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이거 이제 수능날 보기에선 장소애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장소애를 지닌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아버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큰 틀에서 작품의 주제의식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관이 부딪히는 순간에 근대적 가치관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지켜오는 돌다리에 대한 얘기를 긍정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하는 걸까요? 그쵸. 전통적 가치관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소설의 주제의식이 흘러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설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얘기를 조금 하면서 진행을 조금 더 해볼게요. 창섭은 아버지의 이런 얘기들,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존경은 하지만 아버지를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동시에 발현돼요. 좀 멋있게 설명해 드리면 인식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여지도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의 내용에서는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격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격리된다라는 표현은 사실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그것들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요. 작품의 제목이 되는 돌다리를 통해서 결국 창섭은 아버지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소설에서는 마을에 돌다리도 있고 나무다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창섭이란 인물이 아버지의 견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했다면 당연히 절대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해당하는 돌다리를 밟고 집에 가진 않았고 외려 나무다리를 밟고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섭은 돌다리를 밟고 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순간 아버지를 마음 깊이 존경하지만 아버지를 절대 100% 찬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아닌 각자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주체들 간의 좀 각자 이유가 있는 자들 간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라는 자 입장에서는 돌다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상돌도 돌다리를 통해서 자기 무덤 앞에 날라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시간축을 이어주는 매개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살아온 시간 전부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공간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도 그것을 존중하고 소설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가치관이 맞는 거냐, 맞는 거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가치관에 좀 더 공감할 거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늘 소설을 보실 때 선과 악의 대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소설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가 있는 두 개의 주체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이 좀 더 공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좀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작품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소설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다음엔 언제 한번 밖에서 촬영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안녕.